서울 한복판,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초조해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후줄근한 정장에 달아버린 구두를 신은 서진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시계를 확인합니다. 9시 15분. 면접 시간까진 20분 남았죠. 이번엔 꼭 붙어야 해. 서진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1년 동안 3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쓴맛만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라 생각한 대기업 협력사 면접일. 밤새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그래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으로 멀리 보이는 회사 건물을 바라봅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이제 엄마에게 더는 미안하단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번의 탈락 통보를 받을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진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횡단보도 앞. 초록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물밀듯 건너기 시작합니다. 서진도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빨간불로 바뀔 텐데 반대편에서 허름한 리어카를 끄는 노인 한 분이 보입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리어카를 밀고 있었고 그 안에 가득 쌓인 종이 박스들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러다 넘어지시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피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길 막고 그래요? 라며 노인을 밀쳐냅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5분 남았지만 회사까지는 최소 10분은 걸릴 거예요. 갈등하는 순간 노인이 박스를 주우려다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안 돼. 서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먼저 어르신을 부축해서 일으켜드리고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 박스들을 서둘러 하나둘 주워 담은 후에 어르신의 리어카를 함께 밀었습니다. 이미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서진은 최대한 빨리 노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자네 덕에 살았소. 고맙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노인은 고개를 꾸벅 숙이곤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30분. 면접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뛰어야겠다. 서진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 서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면접장에 도착한 서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접수대 여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봅니다. 죄송하지만 면접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간을 지키지 못하셨네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단 5분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흔들며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시간 엄수도 실력입니다. 다음 기회에 지원하세요. 남성의 냉정한 목소리에 서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회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놓쳐버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서진은 어떻게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간 서진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자 친구들의 SNS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합격 인증, 취업 성공 파티 중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눈물이 고였지만 서진은 꾹 참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폰 화면을 뒤로 밀치고 고개를 떨군 서진.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었을 때 건너편 테이블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그 노인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내 다른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래도 그 노인분은 괜찮으셨으면 좋겠다. 서진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진아?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실패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너무 지겹고 괴로웠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면접에서 시간을 못 맞췄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진은 그 따뜻함이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서진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온종일 머릿속에는 그 노인의 모습과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의욕 없이 노트북을 켜고 구직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진님. 대한그룹 인사팀 박지원입니다. 본사 면접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서진은 의아했습니다. 대한그룹?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그룹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원하지 않은 곳인데요. 혹시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서진님을 찾고 있어요. 내부 추천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 직접 연락드렸어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부 추천? 누가? 서진은 대한그룹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면접은 언제인가요?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광화문 대한타워 30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광화문 대한타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목을 빼고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올 곳이 맞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걸음걸이였죠. 서진은 그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정장과 구두를 내려다보니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님 맞으신가요?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 박지원입니다. 어제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면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지원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30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죠.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면접입니다. 박지원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별한 면접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부 추천은 또 누가 했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지원이 큰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서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기소개와 예상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박지원이 나와 서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진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정장을 입은 익숙한 노인이 미소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날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 이름은 강태식. 이 회사의 회장이지.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라고요? 도와줬던 노인이 대한그룹의 회장이었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 깨나. 강태식 회장의 말에 서진은 기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소. 난 그런 용기와 인성이 필요했소. 강태식 회장의 말에 다른 임원들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서진도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말할 필요 없소. 난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30번이 넘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들의 손실이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건 우리 회사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좌절과 실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하겠소? 강태식 회장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진은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의 면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진에게 스펙이나 경력을 묻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태식 회장은 서진의 가치관과 생각을 물었고 다른 임원들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대화 같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길, 박지원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다음 날 서진은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대한그룹에 첫 출근했습니다. 직원 카드를 목에 건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서진 씨, 여기로 따라오세요. 배치된 부서를 안내해 드릴게요. 박지원이 서진을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가자 미래전략사업팀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의아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팀은 대한그룹 내에서도 핵심 부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바로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여기가 서진 씨가 일하실 곳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도현 팀장님, 새로 오신 서진 씨 모셔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이도현의 반응이 썩 달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팀원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세요. 오후에 첫 프로젝트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도현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서진은 그들의 시선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의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에요. 옆자리에서 일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분위기가 좀 어색한 건 서진 씨가 회장님 추천으로 왔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추천이라니. 서진은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물론 강태식 회장이 면접에서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불편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사실 우리 팀은 경쟁이 치열해요.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경력도 없는 분이 회장님 직접 추천으로 오시니 지은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팀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후 회의실, 이도현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 신사업 기획안이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며 내용을 따라갔지만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 팀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각 팀별로 리더를 세우고 이도현의 시선이 서진에게 멈췄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의 리더는 서진 씨가 맡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은 놀라서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팀 리더라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팀장님, 서진 씨는 오늘 첫 출근이신데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도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팀은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진 씨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니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겠죠. 그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도현의 말은 겉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고 어쩌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자리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이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책상은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보고서들, 시장 분석 자료, 경쟁사 현황 등 밤새 읽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양이었습니다.
서진 씨, 아직도 기본 자료 정리 중이에요? 동료인 박준호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직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그렇군요. 우리 팀은 빠른 템포로 움직이거든요. 뒤처지면 안 됩니다. 밤 11시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첫 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의 팀원은 4명. 모두 서진보다 경력이 많았고 표정은 썩 내키지 않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이 준비한 자료를 열자 한 팀원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서진 씨, 저희는 이미 기본 방향을 잡아놨어요. 어제 공유했는데 못 보셨나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스팸함을 확인해 보니 정말 팀원들이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진의 팀 프로젝트는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고 중간 발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퇴사 메일을 작성하다 멈춘 채 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종이박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아침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식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하면 큰 일도 맡길 수 있지. 서진은 퇴사 메일을 삭제하고 프로젝트 자료를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지만 현재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서진은 간신히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한 서진은 팀원들에게 수정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팀원들은 의외라는 듯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특히 시장 분석 부분이. 네, 제가 밤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의 솔직한 요청에 팀원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팀은 처음으로 진정한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팀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엉망이던 프로젝트가 어느새 탄탄한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서진 씨도 고생 많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회장님 낙하산인 줄 알고 별로였는데. 다음 날 중간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도현 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준비한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됐고 내용도 자신감 있게 전달됐습니다.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진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했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태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 많았소. 서진 씨의 발표를 지켜봤소. 그날처럼만 하면 된다고 했지? 박스 하나에 진심이 담겼으니까. 발표 다음 날 서진은 이도현 팀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간 서진은 이도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서진 씨. 어제 발표
좋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서진은 놀랐습니다. 이도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서진 씨가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회장님의 특별 추천으로 온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진 씨는 제 예상을 깼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인정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진들이 서진 씨의 발표를 높이 평가했어요. 앞으로도 서진 씨의 역량을 믿고 더 중요한 과제를 맡기겠습니다. 이도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팀장실을 나온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진 씨. 우리가 최우수 팀이래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에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서진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회장님과 알게 된 거예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을 도와준 일, 그 노인이 알고 보니 강태식 회장이었다는 것까지. 와, 마치 드라마 같은데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대단해요. 저도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 서진은 점차 팀에 완전히 융화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미래 전략 사업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이도현 팀장이 본사 전략 기획실로 승진한 후 서진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된 것이죠. 퇴근 시간 서진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건너편에서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은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